이슈케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전북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한 주간의 정가 소식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이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내란 동조 혐의는 벗어났지만 현금 제공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도지사 선거구도 어떻게 될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가 이제 결국엔 전북도지사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지금 리스크가 이제 법적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내란 동조 혐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부금 제고 이제 대리비 제공 혐의, 이게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법 리스크 한 축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사안은 이제 후보 개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김관영 지사와 정청래 당 대표와의 정치적 충돌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1위인 현직 지사를 이제 사건이 불거진 당일 제명한 것이 이제 과연 좀 일반적인 윤리 감찰 수준을 벗어났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짚을 점은 이제 도민들의 선택권이 좀 박탈되었다라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위 후보를 잘라낸 모양새가 되면서 도민이 도지사를 뽑을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정반대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이원택 후보는 이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정치의 도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입장이고요. 윤준병 이제 전북 도당위원장도 무소속 출마에 앞서서 자신을 좀 되돌이켜보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이제 도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좀 도민의 선택권 대 윤리적 책임, 둘 중 어느 쪽 명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후보도 밥값 대납 의혹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혐의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가 지난주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법적 쟁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후보가 이제 식사비 대납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느냐, 이 점인데요. 만약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만 당사자인 이원택 후보 그리고 김슬지 도의원도 이원택 후보는 몰랐다라는 점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관영 후보와는 달리 CCTV와 같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소 제가 봤었을 땐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스스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관영 지사와는 나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불리와 관련해서는 이원택 후보는 일단 민주당 공식 후보라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에서 민주당 깃발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선에서 약 절반 정도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현 대표와의 좀 친밀도도 여당 핵심부와 지금 같이 발맞춰서 뛰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지금 남은 새만금이나 이런 과제들에 관해서 좀 김관영 지사와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구도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 치러지는 군산, 김제, 부안, 갑을 선거구에 각각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특히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물망에 오른 인물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예상했던 결과인지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갑 지역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김의겸 이제 전 새만금 경찰청장,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략 공천이 되었는데 다들 좀 예상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군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 초대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이었다는 좀 명분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 논란이나 명예훼손 재판, 이런 것들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공천위에서 좀 고심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김의겸 후보에 대항할 만한 다른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천을 좀 받았다, 이런 좀 입장이고요. 이제 다만 을 지역구에 박지원 최고위원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상 외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만 30대에 아직은 이제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정치적 신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출신도 아니고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전북 출신의 30대 이제 변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전북은 좀 그동안 중앙 정치에 차세대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박 최고위원이 비록 뭐 그 지역 토박이거나 뭐 지역구 출신은 아니지만 의원직을 받는 즉시 이제 본인이 이 군산, 김제, 부안 지역 현안을 얼마나 좀 빠르게 학습하고 또 성과로 보여주느냐, 결국 그 4년간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4년 뒤에 평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당 핵심부와 또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좀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좀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는 출생지 논란에 갇히기보다는 젊은 전북 출신 정치인이 좀 한번 부딪혀볼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좀 도민과 지역구에서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볼 만한 인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교육감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성동 예비후보가 천호성 예비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이제 2파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고위직 거래 의혹이 담긴 녹취가 아예 공개가 됐거든요. 앞서 뉴스에서는 고발됐다는 얘기까지 전해졌고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 천호성 후보의 양강 구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천호성 후보와 유성동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유성동 후보가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고 단일화를 했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지금 유출이 되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에는 천호성 후보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의혹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공직선거법 자체는 이 후보 사퇴를 대가로 어떤 직을 약속하는 것 자체를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덕성 시비를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천호성 후보와 유성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천호성 후보의 경우 뭐 칼럼과 이제 기고문 표절 문제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번 녹취록 의혹까지 좀 더해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이제 계속 검증 과제로 쌓이고 있는 중이고요. 4주 앞으로 다가온 이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좀 헤쳐나가야 될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전북도당의 광역의원 후보 공천도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선거구는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난주 지역구 광역의원 경선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관심 가는 지역을 좀 몇 군데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군산 4선거구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민주당의 한준희 후보가 이제 경선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40대 초반의 정치 신인이 이제 광역 무대에 데뷔한 케이스고 좀 이제 군산이 이제 정치권이 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회전문 인사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군산 정치권에 좀 세대 교체 신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신인이 도 이외에 들어오면은 물론 의정 학습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신에 기존 인맥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 설정이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첫 번째 선거구로 뽑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안인데요. 부안은 지금 민주당 김창현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최한식 후보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안은 이원택 도지사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대표해온 그 군산 김제 부안을 이제 소재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 후보 쪽으로 좀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지역구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주 구선거구의 선한희 후보입니다. 예. 지난 회기에 이제 최연소로 도의회에 입성한 이제 의원인데요. 이번에 재신임이 됐습니다. 전북 민주당의 이제 차세대 여성 정치인의 좀 허리 한 축을 조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통해서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여성 정치인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북 정치에서 좀 앞으로 좀 이 전북 정치를 좀 여성 4세대 정치인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